환자가 어떤 마음가짐?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삶의 질은 좀 다르구나. 가치관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스스로 너무 안달복달 환자를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워요. 자, 이제 우리 이수연 교수님하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책에 보면요. 여기 이제 환자로 등장하는 분은 26의 아주 젊은 여성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3기였죠. 그리고 이 유방암이 다른 잘은 모르지만 대장암, 폐암 이런 거하고 또 달리 이제 여성성이라는 거하고 아주 관련이 깊은. 근데 그분은 이제 전부 다 절제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복원을 안 하고. 안 한. 네. 전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네.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암은 생기면 주변에 림프절들이 병이 같이 오니까 림프절 이렇게 제거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고속도로였는데 림프액이 흐르다가 국도나 지방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흐름이 좋지 않아서 이제 팔이 붓고 이런 일이 네.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려하면은 여기 유방 수술은 어떻게 하고 림프절은 어떻게 제거하고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시지만 결국 재발률이 가장 낮은 네. 이 정도의 크기와 이 정도의 개수가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준 지침이 다 있어요. 전 절제술을 하면서 절제술을 완전히 해버리면 그때 복원술을 같이 할 거냐 아니면 복원은 한 1, 2년 정도 나중에 재발 안 하고 무사하면 그때 할 거냐 논란이 있지만 이 책을 처음에 썼던 당시에는 보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일단 복원술이 되게 비쌌고 지금은 보험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후배가 가진 유방암 타입이 세포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지금 복원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그냥 치료하고 빨리 방사선도 하고 빨리 항암 치료도 하고 약간 그런 아주 속전속결 빨리 해야 된다. 왜냐면 4기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에서 발견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술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림프 부종이 있어요. 그래서 압박 스타킹 네, 여기 스타킹을 끼우고 다니고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완치가 돼도 이렇게 문제가 남는 사실은 그런 병인 거죠. 여름에도 그래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가디건을 갖고 다닌다고. 다행히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그러니까 그거 됐는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특히 미혼의 젊은 여성이 이렇게 암 이제 했단 말이에요.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그랬을 때 결혼 또 출산 이 문제. 근데 일단 그 세대 바뀐 거 우리 인정해야 되는 게 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젊은 암 환자들 유튜브 되게 많아요. 네. 저도 좀 사실은 좀 몇 개 찾아봤는데 일단 남자친구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같이 등장해요. 네. 유튜브에. 우리와 다릅니다. 아주 솔직하고 노출하고 그 생활 자체를 참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항암 치료하면 제일 힘들 때가 있고 안 힘들 때가 있고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안 힘들 때 그렇게 챙겨주고 놀러 다니고 뭐 영화도 보고 그냥 데이트를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정서적으로. 친구가 아프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네. 애인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치료하는 과정에 남자친구가 그렇게 아주 잘해줬는데 요즘 젊은 환자들 다 그렇게 해요. 보니까. 근데 아무튼 이 친구는 바로 또 남자를 만났는데 결혼한다고 그래서 불러서 그랬죠. 결혼은 해도 되는데 애는 낳지 마라. 결혼하고 영원히 아니면 한 3년 정도는 낳지 마라 내가. 왜냐면은 너의 타입상 3년이 재발의 고비다. 네. 3년을 넘어가면 괜찮을 것이다. 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 상황을 너의 남자친구한테 얘기하고 의료인이 아니니까 나는 위험한 그런 고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 그래도 오케이면 결혼하는 거고 그거 오케이 안 되는 정도의 집안과 사람이면 결혼하면 힘들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그냥 했대요. 그래서 힘들었겠죠. 하지만 했는데 너무 멋진 시아버지가 그 위험 요인이 많다는 거를 듣고 이렇게 예식장을 미리 다 여러 군데 날짜를 달리 해가지고 예약을 해놓으셨어요. 원하는 때 아무 때나 결혼하라고. 이야, 그냥 참. 시간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굉장히 참 너무 인간적으로 멋지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젊은 남자 환자, 여자 환자들이 항암 치료하면은 반드시 난자도 모아놓고 정자도 모아놓고 나중에 혹시
항암 치료 이후에 임신이 안 될까봐 그렇게 하는데 왜냐면 유방암 항암제 좀 독성이 강하고 불임 가능성이 있는 항암제거든요. 그러나 젊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힘으로 또 자체적으로 회복을 한 건데 그것도 너무 안달복달하지 않았어요. 참 얘는 좀 마음으로 불안하고 불편하고 걱정되는 게 있어도 굉장히 좀 내색을 안 하고 그래도 잘 되겠지 뭐 그냥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게 안달복달 안 하고 3년 만에 딱 또 임신을 해가지고 그 임신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걔가 이제 엄마는 왜 젖이 하나야 뭐 이제 이러는 거죠. 같이 수영장 가고 그러면 너무 이상하고 그게 좀 안 좋았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다 괜찮아져서 외국 여자들은 아주 유방이 크기 때문에 한쪽을 제거하면 너무 티가 나는데 뭐 우리나라 여자들은 괜찮죠 뭐 이러면서 그냥 아주 밝고 명랑한데 그거를 당했던 당시에는 그렇죠. 사실은 어리고 또. 그렇지 않았죠. 어리고 젊으니까 잘 이겨내나 싶어요. 그래서 그 젊은 유튜브들에 제가 그걸 좀 보면은 그렇게 상태가 저는 좋은 애들이 유튜브를 하는 줄 알았어요. 네. 병기가 낫고 완치될 가능성 있는 애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거의 아니에요. 거의 상태가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알 수 있거든요. 네. 치료 약제가 없어서 임상 연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인데도 너무 예쁘고 너무 화장 잘하고 너무 유쾌하게 그리고 알고 있어요. 자기 예후가 좋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고 그냥 공유하는 오픈하고 이유는 공유하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는 정보도 주고, 주고. 자기가 견디는 시간도 함께 하고 용기를 주고 싶다는 같이 거죠. 견디자. 네, 그래서 그거를 처음 해봤을 때는 너무 전 이해가 안 됐어요. 비참해서 매일 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일상을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 2주 동안 방송을 못 올렸는데요. 사실은 좀 CT 결과가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우울했어요. 좀 우울하니까 뭘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좋아졌어요. 가발 쓰고. 네, 화장하고 예쁘게 하고 그리고 전 그래서 일단 선생님하고 어떻게 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살려고요. 그런 거를 다 공유하고 노출하는데 막 되게 눈물 날 것 같으면서도 그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몇십만 건.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특히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환자가 어떤 마음가짐, 뭐 태도 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본인의 치료에 좋을 건지 본인이 뭐 그러려고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막 예민하고 좀 안달복달하고 걱정 많이 하고 이제 이러는 기질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있겠고 좀 상대적으로 담담하고 좀 잘 될 거야 이제 이런 쪽하고 좀 예후가 다른 예후가 다른지는 정확히 비교해보지 네. 않아서 모르지만 삶의 질은 확실히 다르죠. 굉장히 병기도 낮고 심각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게 암으로 연관돼요. 그리고 모든 게 서운해요. 난 암인데 넌 아니고 가족도 나를 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삶의 질은 좀 다르구나. 네. 결국 자기 삶의 좀 스타일이나 가치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좀 들여다 봐야 돼. 우리가 스스로 너무 안달복달 볶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를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워요. 특히 사기 환자들, 네. 완치되지 못하는 환자들이 네. 그 삶을 견디는 걸 보거든요. 우리 유방암 환자들은 사기로도요. 사기로 10년 살고 사기로 유치원 때 진단 자기가 자식이 유치원 때 진단 받았는데 대학 보내고 그러면 사기로 계속 사는 거거든요. 네. 사기로 3, 4년 살고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사기로 무수한 치료를 반복하면서 네. 방사선을 했다가 항암 치료를 했다가 쉬었다가 또 호르몬 치료를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1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분을 제가 만나면 차트를 늘 다시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해드려야 이분이 더 사실 수 있나. 그런 분들이랑 이제 많이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면 물어봐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좀 CT 찍을 때마다 10년간 평생 CT를 찍는 거예요. CT 찍고 결과 나올 때 기다리면서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유, 하루 이틀이죠. 10년 됐잖아요.
불안하긴 한데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오늘을.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이 불안을 다스리는 법. 음. 그 재발에 대한 불안은 암을 진단받는 순간부터 있거든요. 죽는 순간까지. 근데 그 불안을 다스리는 법은 그 누구도 못 해줘요. 의사도. 그리고 본인이 만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되게 많이 배우고 또 한 분은 이제 뇌로 전이된 유방암 환자인데 그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대 여명이 6개월 정도였어요. 아, 처음 진단했을 때. 아니요, 이제 치료를 하다가 네. 뇌로 전이되면 그때부터는 아, 되게 아, 안 아, 좋아요. 아. 근데 뇌로 전이된 상태에서 이미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맥시멈 6개월이 아닐까 그럴 때 이렇게 생각. 얘기해 주세요. 숫자로는 말 안 해요. 아, 하지만 애매하게 말하죠. 뇌전이기 때문에 6개월이 아니고 치료 반응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치료됐으니 이럴 것 같다. 그리고 언제마다 확인해서 점검해보자.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왠지 그분은 내 마음으로 이제 6개월 이 계절을 다시 맞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환자가 그래서 약간 재발할랑 말랑 치료약제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는데 자기 다음 주에 3주 뒤에 오시라고 했더니 5주 뒤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3주 뒤에 대한 항암을 5주에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약효가 없지 않겠냐고 했더니 김장해야 된대요. 자기가 엄마인 이상 우리 가족들 내년에 먹을 김장거리는 나는 해놔야 되니까 병 좀 엄마들이. 나빠져도 그러면 약 좀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이러면서 자기는 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한국의 이 젊은 엄마들 너무 위대하다. 네. 정말 너무 네. 위대한 그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런 많아요. 병도 잘 이기고. 그럼요. 네. 그건 아주 명확해요. 어, 치료가 좀 안 돼도 굴하지 않아요. 어, 선생님이 좀 또 찾아주실 거잖아요. 전 어쨌든 몸을 만들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좋은 약을 좀 찾아주세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예후가 좋죠. 그래서 지금 말씀에 제가 여쭤볼 게 되게 많은데 아까 남편분 얘기도 있었고 또 미혼의 이 환자는 또 남자친구가 아주 훌륭하기도 했는데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가족이 문제죠. 가족들은 처음에 엄청 잘해줘요. 음, 암이니까. 음. 하지만 금방 다 잊어요. 왜? 엄마들이 자기 일을 하거든. 네. 집안에서. 음. 그래서 일단 금방 무관심해진다. 그럴 때 되게 서운해하죠. 너무 서운하고요. 네. 2번. 과한 관심도 음.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너무 다 자기를 중심으로 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네, 네. 한번 진단받고 직장을 나가고 친구를 만나도 모두 다 암에 대한 얘기만 하고 암에 좋다는 거. 너무 싫대요. 그래서 암에 걸린 친구, 암에 걸린 네. 가족이 있을 때 암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게 매너입니다. 요즘 뭐 유행하는 영화 같이 보러 갈까? 아니면은 요즘 이제 암 환자한테는 이런 음식이 좋대 이렇게 말하는 하지 것보다 말고. 우리 이 음식을 같이 먹으러 가자. 네. 식당에 가자. 아니면 녹두가 좋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같이 녹두전을 좀 지져 먹고 이렇게 해줘야지 네. 뭐가 좋다더라, 뭐 알아봤냐,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더라 그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 같이 가고 네. 그렇게 한두 번이라도 더 해주는 게 사랑과 관심이지 말해주는 거 별로고요. 가족 중에 가까운 직계 가족 혹은 조금 먼 가족도 그 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대요. 너무 싫대요. 환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친구들을 한테로부터 내가 고립될까봐 무서운 마음과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는 암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나만 암이고 이런 거 있지만 이제 적당히 시간이 흐르면 암에 대한 얘기 같은 거 하는 거 하지 너무 말고. 싫어서 그러니까 똑같이 대해달라. 똑같이 그냥 연예인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도 하고 싸움도 하다가 이래야지 그런데 너 요즘 어떠니? 막 이런 거 그거 진짜 너무 싫대요. 그런 얘기는 그냥 병원에 와서만 하고 싶대요. 아하,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싶은. 예, 잊어버리고 네. 싶고 안 그래도 불안하고 네, 힘든데 네. 그래서 그런 만약에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뭐 몸에 좋은 거 있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슬쩍 네, 선물해주고 요즘 이거 맛있대. 나랑 같이 먹자. 네. 그래서 항상 같이 먹어주고 같이 가주는 게 좋지. 네.
뭐 선물해주고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럽대요. 책에 보면 그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입원해 있는데 동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와서 아무 얘기 안 해주고 시시껄렁한 얘기 하면서 한번 이렇게 안아준다든지 이게 굉장히 눈물 나게 고마웠다 그런 얘기도 네. 있어서 견딜 수 있었대요. 음. 당직 쓰고 힘들면 자기 방에 와서 자고 막 네. 그런 거 되게 좋았대요. 네. 자, 우리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네 번째 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